요즘 연금 관련 뉴스가 너무 많아서 걱정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저도 어르신들을 상담하다 보면 또 뭐가 바뀐다는데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이 연금 제도라는 게 한번 바뀌면 우리 노후 전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더 예민하게 느껴지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복잡해 보이는 여러 변화들을 가장 핵심만 그리고 어르신들이 바로 적용할 수 있게 풀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연금이 왜 바뀌는지,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든든한 노후를 만들 수 있는지도 한눈에 정리되실 거예요.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들어주세요.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보험료가 왜 오르나요? 먼저 가장 걱정이 많으신 부분이 바로 보험료 인상입니다. 아니 이제 나이도 많은데 왜 또 올리느냐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마치 갑자기 지출이 늘어나는 것 같아 불안하시죠? 저도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사실 이 변화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연금을 필요로 하는 어르신이 점점 늘어나는 반면 납부 인구는 계속 줄어들다 보니 지금 구조로는 오래 버티기 어렵다는 판단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적게라도 더 납부하고 대신 조금 더 받는 구조로 바꾸는 것이 지금의 방향이 된 거죠. 집의 기둥을 튼튼하게 만들어야 오래 쓸 수 있는 것처럼 연금 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 상담한 72세 김은영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처음 상담실에 오셨을 때 표정이 무척 어두우셨습니다. 왜 이제 와서 내가 낼 돈이나 늘고 끝나는 거 아닌가 하며 걱정하셨습니다. 이미 납부한 기간도 길고 이제 받을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또 부담이 늘어난다니 속상하다고 하셨죠. 하지만 제가 구조를 자세히 설명해 드리자 생각이 달라지셨습니다. 보험료가 오르는 대신 받으실 연금액도 함께 늘어나는 구조라는 점, 그리고 이게 한 번에 확 오르는 게 아니라 10년 가까이 아주 천천히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방식이라는 걸 알게 되셨습니다. 그러자 내가 손해보는 게 아니라 제도가 더 오래 가게 만드는 거구나 하며 한숨을 돌리셨어요.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지금 보험료율이 9%인데 이게 2033년까지 13%까지 서서히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소득 대체율도 올라가서 받으시는 금액도 커지는 겁니다. 그분은 계산기를 두드리며 직접 확인해 보시더니 생각보다 부담이 크지 않네요 하며 안도하셨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같은 걱정을 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이 변화는 갑작스러운 게 아니라 10년 가까이 단계적으로 인상되는 방식입니다. 급격한 부담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그만큼 받는 금액도 커지는 구조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향후 5년에서 10년간 보험료 변화표를 미리 달력에 적어두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개인 상황에서 실제 부담이 어떻게 달라질지 국민연금 모의계산기로 미리 확인해 보세요. 인터넷이 어려우시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전화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일하면서 받는 연금 기준이 이렇게 완화됩니다. 많은 분들이 연금을 받으시면서도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벌면 연금이 깎인다더라는 이야기가 있어 걱정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 일을 하고 싶은데도 연금이 줄어들까 봐 일부러 근무 시간을 줄이는 분들도 계세요. 그동안 감액 기준이 너무 낮아서 조금만 소득이 생겨도 연금이 줄어드는 사례가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월 308만 원이 넘으면 연금이 깎이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런데 요즘 물가를 생각하면 308만 원이 그리 큰 돈도 아니죠. 그래서 2026년부터는 기준을 크게 높여 일하는 어르신들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로 바뀌게 됩니다. 부산에서 경비 일을 하시는 68세 박인규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아파트 경비로 일하시는데 월급이 320만 원 정도 되셨습니다. 그런데 예전 기준 때문에 연금이 일부 깎이는 걸 알게 되셨죠. 그래서 관리소장님께 부탁해서 근무 시간을 일부러 줄였습니다. 월급을 290만 원 정도로 맞춰서 연금이 안 깎이게 하신 겁니다. 하지만 줄어든 근무 시간만큼 생활비도 빠듯해졌습니다.
일도 하고 싶고 건강도 괜찮은데 제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을 덜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새 기준을 확인한 후 생각이 완전히 바뀌셨습니다. 이제는 그냥 하고 싶은 만큼 일해도 괜찮겠네 하며 다시 근무 시간을 늘리셨어요. 지금은 풀타임으로 일하시면서 연금도 온전히 받고 계십니다. 새로운 소득 기준이 약 500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이건 단순 조정이 아니라 실제로 일하는 시니어의 삶을 지원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변화입니다. 일할 수 있는 분들이 마음껏 일하면서도 연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혹시 여러분도 일하고 싶은데 연금 때문에 망설이고 계신 건 아닌가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해 연금공단에 사전 상담을 받으면 가장 유리한 근로 시간을 계산해 줍니다. 새로운 소득 기준표를 출력해 냉장고에 붙여두면 관리가 훨씬 쉬워집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일단 상담부터 받아보세요. 기초연금 기준 이렇게 달라지면 몰라서 못 받는 일은 없어집니다. 기초연금은 생활에 큰 도움이 되지만 선정 기준이 너무 복잡해 포기하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나는 오래된 차가 있으니까 안 되겠지, 예금이 좀 있으니 안 되겠지 같은 오해가 많습니다. 저도 상담하면서 자격이 충분한데 스스로 단념하신 분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기초연금은 소득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예금, 적금, 주식, 부동산, 자동차 시세까지 모두 계산하는 복잡한 구조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공제 제도가 많아 실제 인정되는 금액은 생각보다 훨씬 줄어듭니다. 이 부분을 모르시고 그냥 포기하시는 겁니다. 대전의 75세 최미선 어르신이 그러셨습니다. 그분은 배기량이 큰 운동형 다목적 차량을 타고 계셨습니다. 2000cc가 넘는 차였는데 예전에는 배기량이 크면 기초연금을 받기 어렵다는 말을 들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난 기초연금은 글렀어 하고 생각하고 계셨죠. 그런데 우연히 주민센터에 다른 일로 갔다가 직원분이 물어보셨답니다. 기초연금 신청 안 하시냐고요? 그분은 배기량이 커서 안 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직원분이 이제는 배기량은 상관없고 중고차 시세만 본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시세를 확인해 보니 생각보다 낮았습니다. 오래된 차라 시세가 많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당당히 신청했고 며칠 후 연락이 왔습니다. 승인되었다고요? 지금은 매달 기초연금을 받으며 생활이 훨씬 나아지셨습니다. 몰라서 몇 년을 손해봤다며 아쉬워하시더군요. 이제 기초연금은 몰라서 못 받는 사람이 없어지도록 기준이 완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근로소득 공제와 재산 공제를 잘 활용하면 예상보다 훨씬 유리해집니다. 여러분도 혹시 포기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복지로 모의 계산기를 사용해 스스로 자격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차량 시세는 중고차 시세표로 조회한 뒤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인터넷이 어려우시면 주민센터에 직접 가셔서 도움을 요청하시면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연금이 갑자기 끊기는 이유 대부분 이 네 가지 원인입니다. 아무 일도 없었는데 연금이 줄었어요. 왜 갑자기 끊긴 건가요? 이런 문의가 정말 많습니다. 멀쩡히 받다가 어느 날 갑자기 줄어들거나 아예 안 들어오면 당황스러우실 수밖에 없죠. 대부분은 예상치 못한 소득 증가 때문입니다. 하지만 소득이라고 해서 꼭 일을 해서 벌어야만 잡히는 게 아닙니다. 용돈, 축의금, 퇴직금, 입원비 지원금이 한 번에 들어와도 소득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돈은 더욱 그렇습니다. 정읍에 사는 79세 5세란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아들 부부가 매달 50만 원씩 용돈을 보내주셨습니다. 효자 효부라 자동이체로 빠짐없이 보내주셨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기초연금이 감액됐다는 통보를 받으셨습니다. 처음엔 이해가 안 되셨습니다. 아무것도 바뀐 게 없는데 왜 갑자기 줄어든 건지 주민센터에 항의하러 가셨죠. 그런데 직원이 설명하더니 통장 내역을 보여달라고 하셨습니다. 확인해 보니 아들이 보내는 용돈이 정기 자동이체로 매달 똑같은 날 똑같은 금액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직원이 설명하길 정기 자동이체가 소득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일정한 날짜에 일정한 금액이 계속 들어오면
월급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분은 깜짝 놀라셨습니다. 아들 용돈이 소득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상담 후 아들과 상의해서 비정기 입금 방식으로 변경했습니다. 매달 10일이 아니라 어떨 땐 5일, 어떨 땐 20일로 바꾸고 금액도 45만 원, 50만 원, 55만 원으로 조금씩 다르게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다시 신청하니 정상 지급이 회복됐습니다. 돈이 들어오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정기적이고 고정적이면 소득, 비정기적이고 변동적이면 생활지원금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 통장에 정기 이체로 들어오는 돈이 있다면 한번 확인해 보세요. 큰 금액 입금 시 통장 메모 기능을 활용해 병원비, 경조사비라고 기록해두면 좋습니다. 용도는 자동이체보다 비정기로 금액을 변동시키는 방식이 유리합니다. 작은 차이가 큰 결과를 만듭니다. 평생 연금을 늘리는 방법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연금은 그냥 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 하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사실 내가 선택하는 방식에 따라 평생 수령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60대에서 70대는 연금을 최적화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국민연금은 언제부터 받을지, 얼마나 더 낼지, 지금 받을지 미룰지 이 선택에 따라 완전히 다른 금액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미루면 평생 받는 총액이 몇천만 원씩 차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천의 67세 정의도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가입 기간이 9년 6개월이셨습니다. 10년이 되어야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딱 6개월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연금을 못 받을 뻔했죠. 그분은 이제 나이도 있고 건강도 예전 같지 않으니 그냥 포기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인이 국민연금공단에 한번 상담받아 보라고 권하셨습니다. 마지못해 전화했는데 직원이 이미 계속 가입이라는 제도를 알려주셨습니다. 일을 안 하더라도 자발적으로 6개월만 더 납부하면 정식 연금 수급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계산해보니 6개월 동안 약 400만 원을 더 내면 평생 매달 40만 원 가까이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고민 끝에 결정하셨습니다. 예금을 조금 깨서 8개월 더 납부하셨죠. 여유 있게 2개월을 더 넣은 겁니다. 그리고 정식 연금 수급자가 되셨습니다. 지금은 매달 연금을 받으며 안정적으로 지내십니다. 그때 상담 안 받았으면 연금 자체가 없었겠다며 고마워하셨습니다. 몰랐으면 평생 손해 볼 뻔했다고 하시더군요. 여러분 중에도 가입 기간이 아슬아슬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평생 받을 연금을 결정하는 만큼 섣불리 판단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해 임의 계속 가입, 연기연금, 조기연금 중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연금 신청 전 반드시 1:1 상담을 받고 모의 계산으로 비교해 보세요. 언제까지 일할 것인지 소득은 어떻게 변할지를 미리 적어보면 선택이 훨씬 쉬워집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조금은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연금은 알고 움직이면 늘어나고 모르고 지나치면 줄어든다. 이 한 문장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내 소득, 내 재산, 내 건강 상태, 내 연령에 맞는 전략을 세우시면 충분히 든든한 노후를 만들 수 있습니다. 김은영 어르신처럼 제도를 이해하고 나면 불안이 안도로 바뀝니다. 박인규 어르신처럼 새로운 기준을 활용하면 일하면서도 연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최미선 어르신처럼 몰랐던 자격을 찾아낼 수 있고 오세란 어르신처럼 작은 실수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정의도 어르신처럼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모두 정보를 알았기에 가능한 일들이었습니다. 저도 계속해서 여러분의 노후를 지켜드릴 수 있는 정보만 골라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